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태극기의 효시와 태극기의 변천 과정,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태극기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태극기 시리즈를 두 개로 나눠서 태극기의 효시를 이번에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태극기의 효시는 과연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태극기 효시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와전된, 좀 잘못 알려진 정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태극기의 효시가 박영효가 그린 태극 4개 도안의 태극기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882년 8, 9월에 이 일본의 수신사로 가고 있던 박영효 일행은 수신사로 가는 배 안에서 태극 4개 도안의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고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본인들의 대표 숙소에, 일본 고베 숙소에 태극기를 개항해서 게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극기의 효시는 박용효가 아닙니다. 이 이전에도 이미 태극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극기의 효시가 언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언제 제작되어 언제부터 사용되어졌고 언제 공포가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러니까 조선의 국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는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됐던 사건, 바로 1875년의 우은요호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우은요호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그러니까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고, 아마 근현대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우은요호 사건이 어떻게 조선 국기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느냐? 이 우은요호에는 당시 일본의 국기가 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양선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 우은요호에 대해서 포격을 했고, 일본은 이렇게 조선 정부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우은요호의 엄연히 일본 국기가 걸려져 있는데 왜 포격을 하였느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고종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은 조선 국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이 아마 일본처럼 조선의 어떤 군함이나 조선의 배에 조선을 상징하는 어떤 국기가 달려져 있으면 이것이 조선의 배라는 상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처럼 우리도 국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크게 결론을 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극기에 대한 다시 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1880년입니다. 이 1880년에 또 뭐 근현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책, 바로 이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다가 가져왔던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과 이것을 전해준 마젠창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나라의 용기, 그러니까 용이 그려져 있는 기를 조선의 군기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종에게도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인 게 무엇이냐면, 이 청나라의 용기, 그러니까 용이 그려져 있는 기를 조선의 군기와 국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자 속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의 고종 황제께서는 거절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종 황제께서 이것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이후에 1882년 이 청나라의 알선으로 시작되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그 결론이
우리나라 조선의 국기의 탄생이 있게 되는데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과 여러 가지로 다른 면은 이 미국에서는 미국 국회의 비준안을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갔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마지막 절차였던 조인식에 당시 미국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전권대사였던 슈펠트가 조선의 대표였던 신헌과 김홍집 등에게 조인식 때 사용할 조선의 국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조선의 국기, 그러니까 미국의 조인식에서 사용하게 될 조선의 국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도중에 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던 마젠창은 김홍집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태극 도형이 그려져 있고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팔개를 그린 것을 조선의 국기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 이 김홍집과 마젠창의 필담 기록인 청회문답과 동행초록 등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책에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는 필담 기록에 나와 있는 마젠창의 건의에 의해서 태극 도안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태극 도안의 시작은 마젠창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식 태극기는 태극 4궤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아마 8개의 모형이 굉장히 태극기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 4개 도안으로 그려진 이 지금의 태극기와 굉장히 유사한 태극 4개 태극 도형이 그려진 태극기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조인식 때 개항이 되게 됩니다. 이 시점 자체가 박용효가 일본으로 수신사로 가던 도중에 태극기를 그렸던 것보다 4개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의 효시는 박용효가 아닌 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태극기, 최초의 태극기는 누가 제작을 했을까요? 이 기록에 따르면 고종이 김홍집에게 국기의 제작을 명내렸고 이것을 김홍집은 이응준에게 제작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응준이 태극 4개 도안을 그려서 완성했는지 김홍집이 태극 4개 도안을 완성했는지 고종 황제가 태극 4개 도안을 확정지어서 명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정확한 것은 박용유가 태극 4개 도안의 태극기를 일본 고베 숙소에 그러니까 수신사로 가서 일본 고베 숙소에 개항하기 4개월 전에 이미 태극 4개 도안의 태극기는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극기의 효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태극기, 그러니까 일본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조인식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인데요. 이것은 미국 해군부의 사이트에 있는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태극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닮아 있죠. 즉 중앙에 있는 이 태극기의 이 태극 도형의 모형만 세부적인 모형만 좀 변형이 있을 뿐 태극 4개가 그려져 있는 모습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의 효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의 이 태극기 효시를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질문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태극기의 효시가 박용효라는 잘못된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나 또 이 영상의 댓글 혹은 제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재밌는 역사 프로젝트를 치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인데 그쪽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궁금한데 이것도 영상으로 혹시 가능한지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영상을 앞으로 계속 찍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소통이 되는 그런 방송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영상과 유익한 영상을 앞으로 재밌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렇게 태극기의 효시에 대한 이런 영상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주제를 여러 가지 생각한 영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이 또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역사와 관련된 굉장히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